여름방학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등생 젤부 여름방학 우주 프로젝트 중등생 젤부 원정쌤과 함께 국어 성적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국어 성적 올리기 1탄은 바로 어휘 아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인사할 때 똑똑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어떤 인사 내용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빨간 문이 있어요. 이 문은 그냥 평범한 문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꿈으로 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다들 소중한 꿈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활짝 열려서 우리가 원하는 그 꿈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똑똑 이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똑똑 외치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우리 꿈으로 가는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똑똑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되셨다면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수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바로 관용어와 사자성어입니다.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좀 낯선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자, 관용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굉장히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와, 저 친구는 손이 정말 커서 커다란 장갑이 필요해. 그러한 말입니까? 자, 물론 손이 정말 크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관용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아, 저 친구는 참 씀씀이가 크다. 이러한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손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런 게 바로 여러분 관용어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사자성어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해 줄 건데요. 한자, 네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말합니다. 교훈이나 유래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한자 시간에, 한문 시간에 사자성어 배운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전 문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사자성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 작품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먼저 관용어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관용어 바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입니다. 자, 남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아서 그 욕구를 시원스럽게 만족시켜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자, 선생님이 작품 속에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석시랑 내외는 음식에서부터 의복, 범절, 숙사의 치닥거리에 이르기까지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홍순언해의 일거일동 모든 편의를 보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원하는 그 욕구를 굉장히 시원스럽게 잘 만족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관용어 바로 가마를 태우다인데요. 그럴듯하게 추워 올려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속여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마를 태워 대충 넘어갈 생각 하지 마라. 철저히 검사할 테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마를 태우다란 이야기는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속여 넘겨라. 그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는 가마 태워서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속여 넘길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다음 여러분 간담을 해치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간담상조라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간담상조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여러분 간도 있고 쓸개도 있습니다. 속이죠. 그래서 나의 속을 모두 다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사이를 우리가 간담상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담을 해치다, 간담을 열어놓다, 간담을 털어놓다 의미는 여러분 속마음을 숨김없이 다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에게만은 간담을 해치고 이야기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형에게 말을 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들의 간담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자, 그다음 거미 새끼 흩어지듯인데요. 알에서 막 나온 거미 새끼들이 흩어집니다. 이 말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나 물건이 일시에 흩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쓴다면 우리 머릿속에 더 잘 기억이 될 거예요.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거미 새끼 흩어지듯 도망을 쳤다. 이러한 문장 속에서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자, 흰 눈으로 보다입니다. 우리 눈동자 여러분, 흰자도 있고 검은 자도 있어요. 그런데 흰 눈으로 보다라고 한 거 약간 이렇게 눈을 우리가 흘겨보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를 우리가 흰 눈으로 보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다음은 여러분 이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사자성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세옹지마인데요. 자, 인간의 길, 흉, 화복,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화, 그리고 복 이러한 것들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자, 옛날에 변방에 어떤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말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할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했죠. 그런데 그 후에 달아났던 그 말이 다른 준말을 한 필 끌고 왔답니다. 그 덕분에 훌륭한 말을 얻게 되어서 와, 이번에는 안 좋았던 일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필 아들이 또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노인이 낙심을 하였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서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좋은 일, 안 좋은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사는 세옹지마다라는 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 사자성어 여러분 배가절연인데요. 정말 진정한 벗, 참다운 벗을 우리가 이제 배가절연 또는 지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중국 춘추 시대의 배가는 검은고를 매우 잘 탔고요. 그의 벗 종자기는 그 검은고 소리를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종자기가 죽어서 검은고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베가가 이제 이 세상에 나의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은고조를 다 끊어버리고는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배가절연 그리고 참된 친구의 벗 지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결조보은인데요.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의 위가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서모를 괴가시켜서 순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죽으면 같이 다 묻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걸 하지 않게 한 것이죠. 자, 그 뒤 싸움터에서 그때 목숨을 건지게 된 그 서모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혼이 적군의 앞길에 풀을 묶어서 적을 넘어뜨려서 전쟁에서 위가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온 사자성어 결초보은입니다. 자, 그다음 사자성어 여러분 호접지몽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나비에 관한 꿈인데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덧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장자가 꿈에 호랑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다니다가 깨었어요. 그런데 깨고 보니까 내가 사람이 꿈속에서 호랑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호랑나비인데 지금 꿈에서 내가 사람인 장자가 되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 데에서 유래한 바로 호접지몽입니다. 자, 그다음 사자성어 바로 각주국엄인데요.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렸어요. 그 위치를 이렇게 배에 표시해 뒀다가 나중에 배는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배가 육지에 도달하자 그 표시했던 배점 밑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칼이 나올까요, 여러분? 안 나오겠죠. 칼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배는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각주국엄이라고 빗대어서 표현한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관용 그리고 사자성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자, 어휘는 아는 만큼 보인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오늘 해줬던 내용들 여러분들 가장 머릿속에 잘 기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